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코린세스 장하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시작 전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채널 개설한 지 일주일 만에 구독자 700명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봇. 제가 댓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반가운 아이디도 보이고 또 응원의 댓글들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힘든 잠 속에서 정말 잘 버텨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에 힘이 좀 났습니다. 사실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별로 욕심이 없단 말이죠. 뭐 먹는 것도 딱히 욕심이 없고 뭐 물건 사는 욕심도 딱히 없는데 막상 또 채널을 오픈하다 보니까 은근 또 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아주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먼저 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그날의 가격과 또 공탐 지수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일희일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탐 지수가 지금 오늘장 33점에서 어제보다 4점가량 떨어진 29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좀 더 무섭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이게 0점에 가까울수록 비트는 신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강세를.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알트코인 시즌이다. 알트코인 불장이다라는 건데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27점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자, 사실 9월 20일에 이 점수가 78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7점까지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은 좀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알트코인 지수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실 텐데 선물 시장 상위 50개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바이낸스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1년도 불장의 무려 이 50개의 누적 수익률이 1700%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장기적인 하락 구간이 나왔었죠. 그래프에 이렇게 칠해진 구간이 이 50개 종목들의 손실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1년도의 고점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전 기간이 드로우다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21년도 불장 이후에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수치가 FTX 사태 직후 우리가 22년도에 또 FTX 파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밸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근데 올해 3월과 4월에 공포 지수가 15점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보다 공탐 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트코인의 성과들은 그때보다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무섭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을지 우리가 단기 투자자의 매도세 물량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 뒤에 흰 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스파이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손실을 확정 짓는 규모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체킹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절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최근까지 차트인데 보시면 몇 번이고 이렇게 중간중간 뾰족하게 스파이크 구간이 올라와 있죠. 최근 몇 달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근처에 매수한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두 번째의 투매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가장 높은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초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직후에 대거 매도세가 나왔고 그 다음이 이번에 두 번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기 투자자들의 항복이 시장에 좀 줄 수 있는 희망 회로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들어서 단기 투자자들의 항복이 음수로 뜬 게 4번의 구간이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붉은색 선으로 얇게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이 보이시죠? 이건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 이 평단가입니다. 자, 내가 산 평단가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간다. 단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도 물량을 쉽게 던질 수밖에 없겠죠.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 구간으로 이렇게 1, 2, 3, 4 체킹이 된 부분이 이 손절이 집중된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왼쪽부터 올해 3월, 4월 구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가보다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죠. 자, 근데 보시면 이 초록색 매도 구간이 나온 직후에 기가 막히게 비트코인은 반등하는 흐름을 그려냈고요. 그리고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하게 됩니다. 4월과 7월 둘 다 마찬가지였죠.
자, 그리고 최근 오른쪽을 보시면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가가 11만 3천 달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가보다 또 한 번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됐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저점 구간과 좀 겹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이 매도 물량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두려운 부분은 있다. 자,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쇼츠를 한번 찍었던 내용인데 금값이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친구 아이 돌반지 하나 맞춰주기 어려운 세상이 왔어요. 한 돈에 80만 원 이상까지 갔다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또 한 돈 금 시세가 74만 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중국이 이번에 또다시 대형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금광을 발견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번 금광 규모 같은 경우에는 슈퍼 자이언트급 1100톤이라는 소식, 매장 가치가 120조 규모라고 해요. 물론 잠재적인 규모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나왔던 기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블 체크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또 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글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년도 8월에 금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비트코인은 불과 몇 달 만에 10,000달러에서 60,000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시글입니다. 저희가 20년도 금과 비트코인 차트를 그래서 캡처를 해왔어요. 자, 20년도 8월 7일입니다. 이때가 단기적으로 금이 굉장히 고점을 경신했던 날인데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75달러, 비트코인은 종가 기준이 11,606달러였습니다. 자, 그 뒤로 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년 만에 6배 이상 펌핑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둘 다 샀어야 했네요. 하지만 둘 다 사지 못했죠. 자, 제가 쇼츠에서 찍었던 내용이 바로 금꺽 비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25년도 현재 차트인데 그 당시와 굉장히 지금 비슷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금 같은 경우에는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고점에서 약간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걸 더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 20년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자, 위쪽에 있는 게 주황색이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안전자산의 대표주자 금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 유동성이 결국에 위쪽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겠죠. 글로벌 유동성 M2 그리고 골드 비트코인은 결국에 같은 방향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M2가 확대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통화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자, 그 유동성 확장의 1차 수혜가 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유동성 자산이 위험 감소 성향을 회복을 했을 때 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그게 골드와 또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의 공통점이겠죠. 자,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요새 너무 부쩍 추워졌어요. 오늘 제가 서울경제 또 방송을 하러 갔다가 친한 동생이 언니 일요일이 10번 지나면 올해가 끝이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송 오프닝 멘트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원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해 겨울이 올 때마다 과연 다음번에 봄은 올까? 라는 걱정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늘 자연스럽게 봄은 결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봄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원시인이 아니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